산업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전력구 공사 현장. 지하 10m 아래 비좁은 지하 터널. 이 지역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할 전력구다. 높이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정도. 폭은 두 사람이 작업하면 꽉 찰 정도로 비좁기만 한 공간이다. 하지만 어둡고 좁은 이곳이 지하 터널을 뚫는 작업반에겐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한전 1호사에서 저 3, 4호 전력구 저 BLP간 포설할 수 있는 그 16공 지금 포설할 수 있게끔 굴착을 하는 그 메사공법입니다. 불을 판 자리에 축대를 세우는 형태. 모두 작업반이 직접 한다. 일단 저 단면이 작아가지고 일단 저 기계가 지금 출입이 안 돼요. 단면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좀 인력으로 일단 저 설계가 잡혀 있고 인력으로 좀 굴착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하루 추진량은 4, 5m가 고작. 저희가 지금 흑마기 막장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한 그 공동입니다. 파곤한 자리에 무너지지 말라고 작업을 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넣어봐. 조금 더. 가기 좀 해요. 야. 이어서 본격적인 굴착에 들어가는 김용복 작업반. 그런데 작업하는 모습이 꼭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의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전력구 작업반들은 터널을 자주 막장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광산 같은 것도 좀 했죠. 그리고 광산 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매사를 보통 많이 해요. 전력구 현장에서 일하기 전 20년 동안 탄광에서 광부 생활을 했던 김용복 작업반. 남들은 힘겨운 작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지하 막장은 평생 직장이다. 아 이게 다 따라가지고 여기요. 다 따라가요. 예. 살짝 해야지 이제 더 이렇게 해주시죠. 아, 이 삐죽하잖아요. 아, 이건 안 잡아줘. 끼울 줄이나. 뾰족했던 날이 닳아 새로 갈아줄 때마다 그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힘이요. 사람 4명이 할 일을 해요, 여기요. 예? 이 힘이 사람 4명 할 일을 한다고 여기. 이게. 예, 그렇게 좋아요, 이게요. 오브레카. 오브레카. 오브레카요. 예. 돌 깨는 기계네. 돌 깨는 기계요. 갖다 대면은 툭툭이 나오는. 그래 삐죽해야지 이게 잘 먹고 나가거든요. 이 돌이요. 막장 일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시끄러운 장비에 불과하겠지만 그에겐 이보다 더한 효자가 있을 수 없다. 스물네 명의 작업자가 24시간 2교대로 근무 중인 이 공사는 탕정과 신탕정을 잇는 산업단지에 추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구 공사다. 동시에 굴착 중인 반대편 제2공구. 이곳에서도 한창 굴착이 진행 중이다. 새벽 6시부터 계속된 작업에 지쳐 보이는 작업반.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의 식사 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진동까지 참아야 하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작업 내내 쉼없이 날리는 분진과 소음은 이들을 더욱 극한으로 모는 요인. 하지만 굴착기가 없던 시절에 비하면 엄청난 진보다. 구멍 뚫려서 저 다르다로 벌려서 돌 깨먹죠.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가 하나 있다면 차감기로 구멍을 낸 곳에 꽂아주기만 하면 저절로 안반을 벌려주는 다루다라는 안반 파쇄기다. 차감 작업이 끝나면 구멍에 안반 파쇄기를 꽂아 작업을 이어간다. 순식간에 안반을 쪼개는 안반 파쇄기. 강한 안반에 주로 쓰인다.
제1공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에 급히 터널로 내려가는 현장 소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작업 중 도저히 깨지지 않는 극경암이 나타난 것. 이런 층들이 지금 엄청나게 단단한 강도가 한 1,500 정도, 1,500 이상 정도 나오는 그런 암질입니다. 이런 암질. 파쇄기도 깨지 못했다.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뭐 240, 뭐 270 강도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몇 배 이상 되는 거니까. 화강암보다 더 강도가 센 초극경암. 발파 아니고서는 작업하기가 되게 곤란한 막장이 생겼다. 그렇게 느꼈는데. 급기야 발파 이야기까지 오가고 결국 화약 발파에 필요한 적임자를 물색하기로 한 이한철 소자. 하지만 발파 결정은 쉽지가 않다. 생각이 떨어지면은 발파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파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여기에 이제 한 20여 종의 그 지작물이 지나가요. 도시가스 그다음에 여기 전자에서 쓰는 각종 그 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발파를 하면 진동에 의해서 그런 게 균열이 가거나 이제 그 파손될 염려가 있어요. 막장 바로 위 5m 안팎의 지점에 상하수도, 오수관, 강관 등 10여 종의 지하 매설물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낯선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발파를 책임질 이승길 화약주임이다. 화약은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위험물질. 화약류 취급기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운반 관리할 수 있다. 안이 저장소로 보면 되죠. 사용이 끝나면은 약이 남으면은 다시 저장을 반납해야 돼요. 저장 반납해야 되고 그 외로는 그 사용이 안 돼요. 여기는 뭐 밤을 새워서 여기다 보관한다든가 이건 안 되고. 그 시각 발파 시 생기는 진동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진동기를 설치하는 작업반들. 발파 주임도 본격적인 발파 준비에 들어간다. 저 준비를 해주시고 앙코 좀 가져오시고요. 여기 나머지 다 치우고. 차감기가 뚫어놓은 구멍이 오늘 화약을 장전할 장소. 구멍의 깊이는 발파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 발파 면적과 구멍 깊이에 따라 화약 양을 조절하는데 발파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면회층을 바닥에 그 면회층을 소유한 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소작지가 없으면 안 되고. 화약 장약을 끝내고 각 구멍에 연결된 내관을 연결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런데 아까부터 발파 주임의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는 이한철 소자. 현장에서 이뤄지는 첫 발파이기 때문이다. 간격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번에는 한번 해보고 최소의 장약 가지고 일단은 저 소량의 진동을 거의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발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승길 발파 주임. 이 밑에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만큼 상단은 안 하는 이유가 상단은 이만큼 안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안 하는 거죠. 밑에만 빼내고 요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찢어 먹는 역할. 터널 바로 위. 지하 매설물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하약만으로 발파를 성공적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서둘러 터널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자, 좀 올라가시고요.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는 이승길 주임. 하약 기사가 책임져야죠, 그걸. 장약 다 끝나면은 이제 안전장치라든가 또는 뭐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이런 걸 마무리 다 한 다음에 그다음 발파에 들어가야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위험성을 놓치면 안 되니까. 도로에서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차량을 통제시키고 발파기에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 오케이, 됐어. 충전 완료. 카운트 다운. 5, 4, 3, 2, 1. 발파. 터널 밖까지 쥐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사방으로 튀는 돌가루와 먼지들. 김명길 대리가 서둘러 진동을 확인해 보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예,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이곳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첫 발파. 결과는 성공적이다. 극경함의 등장으로 잠시 작업을 멈춰야 했던 작업반원들. 서둘러 막장 안으로 들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결코 부서질 것 같지 않았던 난반이 산산조각났다. 지금 하단부 쪽으로 좀 발파를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발파가 잘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발파로 다시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반원들. 차근기를 대는 곳마다 쏟아지듯 떨어지는 돌가루들. 작업하기가 수월해졌다. 막장 한쪽에서는 운반을 맡고 있는 작업반원이 발파로 나온 안반과 흙을 실어 나르기 바쁘다. 한 번의 발파로 굴착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는데 손수레에 실려나가는 양은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실어 나르는 운반 담당자의 손에도 힘이 생긴다. 한 명은 이제 차감공, 이제 구멍 뚫는 거, 그다음에 다루다 벌리는 공, 그다음에 이제 굴착하는데 운반, 굴착공, 운반공 해가지고 총 5명이 한 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 저녁 6시. 주야간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오늘도 비좁은 막장 안에서 땀을 흘린 12명의 주간 근무자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다음 근무자들에 의해 불이 꺼질 줄 모르는 막장 안. 야간 근무자들이 작업을 이어가는데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와 달리 가급적 굴착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인근 지역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난장 같은 경우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피곤한데 이 막장에서 일하면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비. 전기를 지상에 공급하기 위해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막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이들. 늦은 밤에도 이들의 하루는 계속된다.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력 공급을 앞둔 상당 흥덕지구 현장 사무소. 6, 7, 8, 100% 운동. 작업 전 20분의 아침 체조가 굳은 몸을 풀어준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호 외치고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부대로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이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작업장은 무려 18m 깊이의 지하. 일터로 향하기 위해선 수백 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만 한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지하 수직구. 그 수직구 직경은 한 8m 정도 되는데 지금 심도가 한 약 28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지중화 공사 시 수직구는 전기 매설물 설치 장소인 전력구를 뚫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지하 수직 통로이자 지중화의 첫 단추인 셈이다. 총 깊이 28m 완공까지 현재 10m가량 더 바닥을 뚫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동원된 장비는 단단한 안반도 순식간에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대단한 특수 대형 차강기들이다. 공정을 앞당기는 1등 공신 차감기.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좁은 지하 공간에서 온몸을 휘감는 소음, 분지는 작업자들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우선 이쪽에서는 뭐 먼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많이 좀 안 좋고요. 때문에 작업 시 귀마개와 방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중의 필수 의무 사항이다. 석 대의 대형 장비가 동시에 내는 소음으로 인해 수신호를 사용해야 겨우 대화가 가능하다. 시끄러운 작업 환경 때문에 난청을 호소한 작업자도 더러 등장하곤 한다. 이게 아무래도 위에서 대화를 하면 목청이 커져요.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울리는 바람에. 그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데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지르는 편이죠. 들리고 보이는 것이라곤 엄청난 소음과 단단한 안반으로 둘러싸인 작업 현장. 하지만 불모의 공간이었던 지하 땅 속에 특별한 신세계를 열어간다는 것이 이들에겐 보람이요 자랑거리다. 1시간여 작업한 땀과 인내의 결과물이 지상에 쌓이는 순간 저기 있는 거 이거는 한번 이제 반출한 상태고요. 이제 한번 또 굴착해서 나오면 이만큼 또 쌓입니다. 그 시각 수직구 안으로 무언가 가득 담긴 비닐 꾸러미가 내려온다. 먼저 꾸러미를 확인해보는 막내 김영채 팀원. 이어서 작업 중단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자 일제히 기계를 멈추는 선배 작업자들. 현장 사무소에서 간식을 보내온 것이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기에 간식을 먹을 때조차 자리를 뜰 수 없다. 항상 이 시간에 이거 간식을 먹어요. 우선 여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거 또 일하다 마가 또 밥 먹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짧기에 더욱 값진 휴식이 끝이 나고 다시 작업을 이어가는 굴착 작업자들. 같은 시각 현장 사무실에서 직원과 공사 일정을 확인하는 김정수 소장. 오탁수는 아직 아닌데 뭘 오탁수를 위쪽 내라.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무슨 일인데? 없는 들어왔네. 민원이 발생한 곳은 현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원은 공사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소. 작업을 좀 이렇게 넓하게 하는 단발을 좀 작업 반장과 함께 현장으로 향해 보는데 결국 작업을 중단시키고 만다. 완전 수도업은 아니고 일단은
뭐 조금은 소리가 바깥으로 좀 덜 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잠시 후 갑자기 수직구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 새로운 장비가 수직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 투입된 무진동 안반 하람기. 유압잭으로 하람기라는 유압잭을 이용해서 암을 강제로 돌려서 전리를 유도를 합니다. 수십억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작업자들. 진동 없이 소음까지 줄여주는 무진동 하람기는 경험 많은 작업자의 아이디어였다. 저절로 오르내리며 안반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특수장비. 그 구멍 속에 다시 기계를 삽입한 후 잠시 기다려보는데 그러자 1200톤의 엄청난 압력을 내기 시작하는 무진동 하람기. 압력을 받은 안반에도 곧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긴급 투입한 특수장비 덕분에 불과 몇 분 사이 별다른 소음과 진동 없이 문제를 해결한 작업자들. 공사 중단도 잠시, 다시 기분 좋게 작업을 이어나간다. 식사 갑시다. 예. 어찌된 일인지 단골 식당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원래는 이제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가 오늘은 또 다른 데로 또 가고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식사를 합니다. 아니 나도 아까 머리를 나오니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민원에 대비해 미리 얼굴을 익히고 신분을 쌓아두자는 작전. 이번엔 김정수 소장이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다 먹고 가요. 안녕하세요. 네. 또 조금 있다가 뭐 또 다른데 뭐 민원이 생기거나 할 소지가 있으면 또 글로 또 조금 옮겨봐야 되겠죠. 내년 3월 이곳에 새로운 전력이 공급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이들의 노력과 기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수직구 공사를 끝내고 전력구 굴착을 앞둔 부산 현장. 공사장 가득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 지하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수십억 대의 고가 터널 굴착기가 거치되는 날이다. 총 무게만 무려 200톤. 세 조각으로 분해를 해야만 겨우 옮길 수 있는 초대형 굴착기다. 작업에 임하는 팀원의 표정에서도 긴장의 빛이 역력한다. 드디어 터널 입구에 도착한 굴착 장비. 합체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 현장에 지금 적용된 공법은요, 지금 실드 TBM이라고 해서 계속 다른 옛날에 그 재래식 공법 같이 발파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안전하고 소음, 진동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 굴착기로서 현재까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쉴드 TBM 공법. 원통 모양의 굴착 헤드가 바위를 갈아내면서 전력고 터널을 뚫는 방식이다. 벌레가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모양에서 착안했다는 이 쉴드 TBM은 머리 부분에 달린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바위를 갈아내고 갈아낸 바위 조각은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전력고 터널을 형성하게 된다. 초기 굴착은 일단 성공. 그런데 갑자기 지하수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작업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고 말았다. 터널 공사 경력만 20년. 정한국 반장이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해보는데 스타트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물이 이수가 좀 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만 지나가고 나면은 안에 이 토가 조금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부산 동구 일원에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총 3km를 뚫어야 하는 이곳 전력구 터널. 현재 겨우 기계만 들어간 20m 초기 단계다. 대형 굴착기가 굴진을 하는 동안 팀원들이 하는 일은 기계 뒤에서 이루어진다. 굴진을 할 때 1차 컨베어에서 떨어지는 버럭들을 2차 컨베어로 지금 라인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지금 2차 컨베어로 강차는 도로게끔 하고 컨베어 2차 컨베어에서 떨어지는 버럭을 밖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굴진 작업을 할 겁니다. 굴착이 진행되는 대로 한 줄은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고 또 한 줄은 벨트에 실려 나오는 토사를 다시 지상으로 올려보내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갑자기 공사 현장에 비가 쏟아지고 하지만 날씨의 지장을 거의 받지 않는 지하 터널 작업. 총책임을 맡고 있는 김정화 감독에겐 사소한 변화도 항상 조심스럽다. 올해로 입사한 지 15년째. 건설 현장 중에서도 특히 더 힘들고 체력 소모가 많은 전력구 현장에 여성의 몸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건 특유의 밝은 성격 그리고 강한 추진력 덕분이었다. 그걸 맞춰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요거 안쪽도 점검도 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벨트가 이제 접합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 다 나오고 다시 이제 차로 가서 펴서 문차적으로 이제 예예 나온 거 이제 들어가야 순차적으로 하게끔요. 예. 근데 선입견인 것 같아요. 토목의 여자가 뭐 하면은 뭐 어렵니 힘드니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강도등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공학적으로라든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터널을 굴더라도 저희가 아무데나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고 이 오차를 얼마만큼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섬세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적에 뭐 남자, 여자 구분 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화 감독이 전력구 팀에 처음 발을 들인 입사 초기만 해도 터널 현장은 남성 고유의 영역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 팀원들과의 호흡을 제일 원칙으로 삼은 결과 이제 누구도 그녀를 여자라고 어려워하지 않는다. 옛날 제 위에 선배님들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야기를 들은 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96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터널 현장에는 뭐 여자들 출입하면 안 된다 그런 속설들이 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이제 다른 선배들이 하는 현장에 견학을 가고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일하시는 그 근무자분들께서 꺼려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견학을 못하고 밖에만 있다가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지당했던 96년도 신입사원 시절에서 불과 뭐 3, 4년 지났는데도 제가 건설공사 감독을 맡았을 적에 그런 거 없이 무사히 이제 공사 진행을 하고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최장, 세계 최대의 전력구 터널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라는 김정화 감독. 혼자만의 힘이 아닌 팀원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한 꿈. 누구보다 잘하는 그녀이기에 오늘도 팀원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잠시 현장을 떠나 밖으로 향하는 김정화 감독. 도착한 곳은 터널 바로 위, 굴착기를 조정하는 운전실이다. 심용보 반장과 굴진량을 체크하던 중 터널에서 보내온 무전 한 통. 지하 재송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널에 뭔가 심각한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일단 버튼을 눌러 서둘러 기계를 정지시키는데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급히 터널로 내려가는 두 사람. 굴진 중 발생하는 문제는 그 어떤 것이든 팀 전체를 긴장시키기 마련이다. 다 같이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배토가 돼야 되는데 이 배토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약간 생긴 거거든요. 이게 돌발 상황인데요. 지금 그거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씹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잘라내고 새로 이제 자재를 가져가서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서 예. 다른 걸로 교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드럼 부분이 지금 벨트는 지금 다 지금 싸져 있는데 이 안에 이 드럼 자체 이 드럼 부위가 고장이 나서 다시.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뻔했다. 예측을 하는데도 보면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뭐 그렇게 힘든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계가 섰을 때가 제일 힘들죠. 서둘러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팀원들.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좁은 직경 2.6m의 좁은 터널 안. 용접시 발생하는 열기와 작업이 중단됐다는 불안감으로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는 팀원들이다. 교체가 끝나고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 보는데 네, 일자 컨베이어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가까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 위에 그 조정할 수 있게끔 다 저 볼트만 풀면은 교체할 수 있게끔.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토사가 실려 나와야 성공적으로 복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애써 긴장된 표정을 감추는 김정화 감독. 단비처럼 쏟아지는 지하 안반과 흙더미. 이번 돌발 사고의 해결은 팀원 간 단합이 일군 소중한 성과다. 갑자기 기계가 멈춰버리니까 이제 그 공사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잘 나갈 거라고 믿고 있던 현장이 갑자기 수습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 그 현장에서 같이 작업해주시는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경력도 많으시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장 가득 다시 울리는 소음. 지금 이런 위 가는 소리가 이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이제 24시간 계속 들려야지 우리 현장에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박 소장님이랑 저나 지금 마음에 안정이 되고 아름다운 소리로 지금 들린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지하를 관통하는 전력구가 완성되고 전력이 공급될 날도 멀지 않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 오늘은 그 첫 번째 날 케이블을 설치하는 날이다. 전력구 안에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1호사 케이블인데 우리 전력구 안에 지금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청라지구에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전기 공급을 해주기 위한 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청라지구처럼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대부분 전기 공급은 지중하로 이루어진다.
무게만 20톤, 길이 680m짜리 초대형 전선이 케이블 포설팀을 기다리고 있다. 돌돌 감겨있는 전선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작업은 계속된다. 지금 1호사 케이블 지금 드럼에 있는 거를 지금 여기 캐타필라에 지금 걸쳐가지고 지금 곡률 반경을 이렇게 잡아서 지하 전력구에 지금 설치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상 작업을 모두 끝내고 이제 지하 작업장으로 내려가는 케이블 포설팀. 끌어내리는데도 심한 체력 소모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자, 아래 풀림. 전기가 통하지 않게 절연체로 겉을 감싸 감전의 위험은 없지만 케이블 1m당 30kg에 육박하는 엄청난 무게이다 보니 어깨에 잠시 얹어놓기만 해도 그 하중은 실로 엄청나다. 드디어 680m의 케이블이 모두 전력구 안으로 들어왔다. 이어지는 작업이 보다 본격적인 작업. 케이블을 변전소 지하에서 변전소 위쪽으로 해서 GIS랑 연결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이때 자칫 케이블에 흠집이라도 나면 이제까지의 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케이블이 안전하게 올라갈 때까지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곳은 변전소도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 당장 마무리는 지을 수 없지만 대신 최대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최병윤 팀원. 이제 앞으로 저기 조인을 해야죠, 변전소에. 그 시각 전력구에 남아있는 팀원들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케이블을 안전하게 거치대로 옮기는 일이 남아있다. 이때 팀원 20명의 호흡이 중요한데 들어올리는 순간을 맞추지 못하면 힘이 분산돼 이 거대한 중량물을 절대 들어올릴 수가 없다. 이어지는 마지막 작업은 지그재그 설치한 모양이 뱀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일명 스네이크 공법. 날씨가 춥거나 뭐 덥거나 뭐 철로 이렇게 약간씩 이완시켜 놓듯이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약간씩 그렇게 이게 열 수축 장치라고 그러거든요. 열 신축 장치라고. 즉 춥거나 더운 환경에 따라 케이블이 수축 팽창할 때 위험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함이다. 드디어 케이블 설치로 전력구 공사가 끝이 났다. 지상에 불을 밝히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난 것이다. 보람이라요. 저희가 전기를 넣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특히 밤 같은 경우에 야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때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불이 들어와서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이제 전력 설비를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가장 환히 밝히는 빛. 그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땀을 흘리는 지하 전력구 공사반. 그들이 참고 견디며 만들어낸 빛일 것이다.